당신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는 무슬림 형제단과 카타르 정권에서 미국 대학과 고등교육 기관으로 들어간 돈이 1,000억 달러가 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저는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8번째 전선을 무시했다고 봅니다. 이번 주에 저는 CUFI, 이스라엘을 위한 기독교인 연합 서밋에 참석 중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연사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랜만에 가장 매혹적인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분이 바로 찰스 스몰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익잡의 창립자이자 CEO이십니다. 케임브리지와 텔아비브 대학교, 그리고 댄 센터와도 연관이 있으십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기서 뵙게 되어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당신을 자주 봤고 말씀도 명확하시더라고요. 정말 지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당신이 계신 싱크탱크는 초점이 아주 분명하더라고요. 그 점이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당신은 돈의 흐름, 특히 지하디 무슬림 형제단의 자금을 추적하고 있죠. 조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중동에서 한 일은 저희도 알아요. 그들의 교묘한 자금 지원이 미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로 저희에게 밝혀주실 수 있나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알아내셨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저도 자주 봐왔습니다.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ISGF는 글로벌 반유대주의 및 정책연구소입니다. 저희는 수준 높은 연구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는 케임브리지, 소르본, 그리고 텔아비브의 INSS에서 박사 후 연구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모르데카이 다얀 센터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곧 미국에서도 프로그램을 열 예정이며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전 세계 학자와 교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해 현대 반유대주의 강자 개발을 지원하고 여러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유대인 의식, Jewish Consciousness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교수진과 학생들이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능력이 권력의 근본적인 표현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적들이 유대인, 시온주의, 이스라엘을 정의하기 시작하고 있으니 우리는 지혜의 뿌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는 Follow the Money입니다. 그리고 이는 2012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럽과 캐나다의 서구 민주사회에서 무슬림 형제단의 영향력을 조사해 왔습니다. 남아프리카, 호주에서도 또 미국에서는 1,000억 달러가 넘는 금액, 즉 빌리언 단위가 발견됐습니다. 무슬림 형제단과 카타르 정권에서 미국 대학과 고등교육 기관으로 1,0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미국과 서방 세계의 최고 대학들에서 반유대주의, 유대인 혐오, 반이스라엘 정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학계에서는 돈을 받고 세뇌 교육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계에 계시잖아요. 네. 우리는 이를 금지하는 법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법들을 어떻게 우회했는지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8번째 전선에는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없었어요. 유대인 우리는 사회, 잠들었어요. 잠들었어요.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 서구 민주주의 국가는 8번째 전선을 무시했다고 봅니다. 1970년대, 1980년대, 90년대에 좋은 대학을 나온 학자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일종의 외국 세력, 인종차별적인 식민 세력으로 묘사하는 것. 그것이 지식인 사회의 일부였습니다. 만들어진 건가요? 맞아요. 이 돈으로요? 돈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것도 역시 너무 난해하게 가지 않고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가드사드가 제게 한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먹혀들었어요. 도덕적 상대주의 같은 것들에 대해 이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맞아요. 도덕적 상대주의가 역할을 하고 반서구적 정서 그리고 급진 좌파의 지적 담론에서 반서구적 패권에 대한 개념들이 작용하죠. 그리고 우려스러운 점은 소위 지식인 좌파에 속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주디스 버틀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셸 푸코, 에드워드 사이드 이런 사람들이 급진적 정치, 이슬람과 한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급진적 정치 이슬람. 제 생각에는 그것은 위대한 종교인 이슬람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약 100년 전 이집트에서 무슬림 형제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이슬람을 매우 편협하고 반동적인 형태로 왜곡합니다. 무슬림 형제단은 본질적으로 유럽의 집단 학살적 반유대주의를 그들의 존재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 장로들의 의정서와 심지어 나치즘까지도 나중에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의정서는 곧 쇼와, 즉 홀로코스트로 이어진 말과 사상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로 이어진 몇몇 사상들, 즉 인종차별적 반유대주의는 흥미롭게도 또한 명문대들을 비롯한 대학들에서도 나왔습니다. 생물학과, 우생학, 사회과학, 신학과 같은 학과들에서 말이죠. 우리가 다시 나치 이론으로 돌아온 건가요? 네. 무슬림 형제단은 나치즘과 파시즘 그리고 시온 장로 의정서의 영향을 일부 받았고 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네, 하마스 헌장을 보면 하마스는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인데 그들은 사실상 시온 장로 의정서를 표절해서 신과의 언약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의 정신적 지도자 유세프 알카라다위는 그는 어떤 면에서 이슬람을 팔레스타인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평생 동안 진정한 신자, 진정한 무슬림은 히틀러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이것이 무슬림 형제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도 사우디아라비아, 9.11 이전, 그리고 지금은 카타르. 무슬림 형제단과 손잡고 이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은 교양교육, 최고의 대학들, 그리고 주요 언론에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말이죠. 그들은 사회를 내부에서 해체하려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서구 문명이고 유대인들은 그저 방해가 되는 존재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록동맹에서는 급진 좌파가 한때 식민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하고 이슬람주의자들은 그 지역에서 유럽과 기독교, 유대인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록동맹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50년 전부터 그들이 공식적으로 밝힌 목표입니다. 이스라엘을 약화시키고 고립시키려는 것이죠. 그리고 50년 전 무슬림 형제단은 이스라엘이 소외되고 약화되면 반유대주의를 이용해서 미국과 서방을 약화시키고 파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큰 사탄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왜곡된 이슬람관으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학계 외에서도 봅니다. 이제 미국 정치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고 있죠. 맞죠? 맞아요. 만다니 같은 사람들 아시겠지만 포함하죠. 그게 그는 그 둘이 일종의 낳은 산물이에요. 이슬람주의와 마르크스주의. 그래, 만약 그 둘이 아이를 낳는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이야. 그래. 그는 정록연합의 전형이야. 세련되고 똑똑해. 헌신적이고 말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지식인과 문학의 거장들의 2세대예요. 그의 어머니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고 아버지는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다시피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지만 무슬림 형제단의 영향을 받은 집안의 2세대예요. 알다시피 우리 문화기관들이 배출한 최고의 인재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묘한 반유대주의적 의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약화시키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래. 그 사람 이제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과 함께하는 하나의 운동이 됐어요.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민주당을 파괴할 건가요? 저는 민주당이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급진 좌파가 중도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부작을 만들었죠. 글로벌 반유대주의, 현대성의 위기라는 5권짜리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이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위기 속에서 극단주의자들이 민주 중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진 좌파와 다시 부상하는 급진 우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진 이슬람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제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은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과 사회 전체가 이 극단적이고 반민주적인 요소에 맞서 싸우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단체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나요? 문제를 진단하셨잖아요. 무서워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좋은 전략을 세우려면 문제 진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를 우리가 당신이 이해해야 겪고 있는 합니다. 일을 알고 있어요.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반유대주의의 폭발적인 증가의 몇 가지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미 겪어봤어요.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 즉 민주주의 제도가 위기에 처하고 사람들이 점점 더 소외되고 제도에서 배제되던 그 시기 말이죠. 사회적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극단적인 사회운동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그 빈틈을 메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미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원인 중 일부를 이해하게 되면 민주주의를 신경 쓰는 사람들, 유대인 공동체 단체들, 유럽과 북미의 안보 기구들도 정말로 나서서 이 반민주적 사회운동에 맞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상황은 어떤가요? 상황은 좋아요. 아시다시피 학계에서는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 유대인들에 대한 전쟁의 지적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수십 년 동안 반민주적이고 반유대적인 단체들과 자금, 그리고 인물들에 의해 침투되어 왔습니다. 아직 일부 저항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이들이 좋은 동맹이며 케임브리지에도 훌륭한 동맹들이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도 동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슬림 형제단과 외국 자금이 그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교양 교육에 가하는 위협을 이해하게 되면 그 자유 교육이 바로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활동을 인식하고 동참한다고 생각하며 케임브리지에는 좋은 친구들과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금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당신은 석좌 교수직과 학과에 자금을 대는 아주 잘 조직된 시스템과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느끼세요?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진실을 앞세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진실을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이 카타르를 이해하게 되면 시민이 35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나라 카타르가 유럽과 북미 대학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면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가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점은 카타르 정권이 바이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바이아는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영적 맹세입니다. 그래서 그 정권은 무슬림 형제단의 모든 종교적 칙령, 판결, 그리고 파트와를 따릅니다. 여기에는 반유대주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파괴하라는 요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8일 사람들은 우리 최고의 대학에서 젊은 진보 교수들과 학생들이 하마스를 지지하고 단순히 반유대주의적이거나 반이스라엘적인 입장을 넘어서 행동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보적이라고 주장하는 젊은이들이 있었고, 남성, 여성, 동성애자, 진보적인 사람들이 반지성적이고 반민주적이며 성차별적이고 동성애 혐오적인 운동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학살적인 운동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알다시피 그들에게 걱정이 거의 되죠. 직접적으로 마치 명령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난 것 같았어요. 학살된 이스라엘인 시신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10월 7일이 지나고 열흘쯤 후에 콜롬비아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열린 토론회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콜롬비아 대학교는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입니다. 그곳의 교수들, 박사과정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인들 중 일부입니다. 그들은 관련 문헌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진지한 지성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수들과 박사과정 학생들은 강에서 바다까지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점령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폭력은 필요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정교한 지적 담론으로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젠더 교수들, 문학 비평, 철학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젠슨 학 교수들은 제가 그들을 유대인 이스라엘 여성이라고 부르는 사실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학살당하고 고문당하고 폭행당했다는 것을. 저는 그들을 이스라엘 유대인 여성이라 불렀습니다. 이 지식인들은 그들을 점령자라고 불렀고 심지어 고문조차도, 심지어 강간조차도, 살인조차도 점령이 끝날 때까지는 정당화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성연구 교수들이었고 정교한 지적 논리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시온주의 점령 아파르테이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동료 교수들에 대한 폭력과 살인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콜롬비아 대학교 교직원과 교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담론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최고의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는 교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요 언론사에 있습니다. 알다시피 전 세계 최고의 언론사에서 일하는 기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우리나라의 정치기관과 정당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기입니다. 이건 위기예요. 해결책이 있나요?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선다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서 저도 유대인이라고 항상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놀라운 유산과 지혜의 일부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우리의 민주사회를 활력을 불어넣고 지켜내야 하며 바람직하게는 민주주의 문화와 사상을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유대인 공동체가, 서방 세계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나서서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또한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이 10월 7일 이후 무력전쟁의 7개 전선에서 싸워온 모습을 봐도 그들이 이뤄낸 것은 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정말 놀랍습니다. 만약 우리가 같은 현실 감각을 발휘한다면, 창의성, 집중력과 에너지를 8번째 전선에 쏟는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이스라엘 정부가 8번째 전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 늘 마음에 남아요. 그건 오만함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하이브리드 전쟁 중에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하이브리드는 물리적인 것과 내러티브 두 가지 모두예요. 그리고 진짜 해결책과 전략, 우선순위, 그리고 제대로 갖춰져야 할 체계라는 면에서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면 저는 그것을 정고가 되는 사례로 보고 있어요. 당신은 케임브리지에 있어요. 그게 같은 침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UA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 영국 유학 장학금이 중단됐어요. 내일 우리가 자금 지원을 끊을 방법을 찾았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그 독이 빠져나가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는 사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념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온갖 방법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건 당장의 대응입니다. 우리의 일부 연구는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순기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대 간의 투쟁, 즉 본질적인 투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세대 이상 걸릴 것이며 이는 사상의 전쟁입니다. 지금 시작해야만 가능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맞죠? 저는 우리 중 몇 명은 이미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교두보를 확보했어요.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알다시피 지난 몇 년 동안 반유대주의 연구 분야가 성장하고 있어요. 동료들도 더 많아졌어요. 저는 반유대주의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학계나 언론에서의 반민주적 세력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실에서부터 시위 현장, 그리고 우리 거리까지. 유럽과 북미의 보안 당국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은 무슬림 형제단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갈은 결국 전갈일 수밖에 없어요. 비록 그들이 거북이를 타고 강을 건너도 알다시피 정갈은 결국 거북이를 물어서 둘 다 가라앉게 돼요. 맞아요. 조금만 더 인내심이 있었다면 우리 중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정말 장악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미 정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영국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잖아요. 토미 로빈슨이나 나이젤 파라지 같은 인물들과 함께요. 반이민 정당이죠. 유럽은 이민 정책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이미 극단적이거나 유럽에서 더 극단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리볼 젊은 남성들은 새로운 삶을 원해오지만 유럽에서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혹시 그들이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중국 속담에 따르면 자는 척하는 개는 깨울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려고 하거나 자는 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그 도전에 맞선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형제단은 처벌받지 않아 더욱 강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알다시피 사람들은 우리 다음 세대의 민주 시민성을 팔아넘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학들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넬 대학교에서는 우리가 밝혀낸 것만 해도
100억 달러가 있었고 분명히 더 있을 겁니다. 더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10억 달러이며 텍사스 A&M 대학교는 13억 달러입니다. 이 목록은 계속 이어집니다. 1000억 달러까지도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단체들, 그리고 교양교육이라는 것 자체를 파괴하려는 단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표현의 자유조차 있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교육을 억압하려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들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이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낙관할 수 있는 이유를 주는 것은 저는 훌륭한 분들과 일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서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대인의 이야기, 유산, 그리고 교훈이 지혜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고 발전하며 적응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저는 홀로코스트의 잿더미에서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난민들로부터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활기차고 경제적으로 성공하며 기술적으로도 성공하고 민주적으로도 성공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했던 일들에 대해 말입니다. 우리가 맞서고 있는 죽음의 문화를 지닌 반민주적 사회운동에 맞선 최전선에 이 나라가 서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2026년에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민주적 미래나 유대인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도 당신처럼 낙관하고 싶어요. 저에게 낙관론이란 일부 아랍 국가들이 그들의 사회에서 극단주의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실제로 성공했다는 사실이기도 해요. 정말 그래요. 우리에겐 상황을 잘 이해하는 좋은 동맹국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서구에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할지도 몰라요. 그들은 이 교묘하고 반인륜적인 위협을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적의 생각을 이해하는 놀라운 동맹국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고 깨달아야 하며 우리의 재능과 자원을 활용해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스몰스 교수님,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세상을 해보세요. 바꾸는 일이죠. 당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곧 예루살렘에서 뵙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